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애플이 2020년 첫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신제품 공개가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짜잔 하고 나왔더라고요. 주인공은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 그리고 새로운 맥북 에어입니다.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네, 아이패드 프로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좀 실물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물을 준비했습니다. 짠! 자,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어머 아이패드 프로예요, 여러분. 시청각 자료가 엄청나죠? 아이패드 안에 아이패드가 있어. 아, 그러게 좀 이상하네. 사실은 제가요, 오늘도 실물이 없으니까 대표님한테 아이패드 프로 신형 종이로 접어서 만들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가이식 키보드를 어떻게 만들어? 아, 착각. 이번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슬로건은 이거예요.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읽어주세요. Your next computer is not computer. PC급의 성능을 제공하면서 컴퓨터의 사용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표현하고 싶은 말이겠죠.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는 그냥 태블릿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섭섭한 제품이거든요. 제대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컴퓨터 이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PC에서도 버벅이는 그래픽 작업이 정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구현되는 걸 보면은 놀랍잖아요. 물론 그래서인지 아이패드 프로랑 이 매직 키보드까지 같이 구매하면은 어지간한 PC보다 더 비싼 것도 막 당신의 PC는 PC가 아니다, PC 가격 이상이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농담 삼아서 아이패드는 애플이 가장 편애하는 제품이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한번 그 흔적을 찾아보실까요? 네,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칩셋은 A12Z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A12Z라는 네이밍이 좀 의아하긴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를 위해 새롭게 설계한 칩셋이라는 건 확실하죠. 아이패드 프로에서 고사양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해보면 정말 어설픈 PC보다 빠르다는 거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애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부분의 노트북 PC보다 빠른 속도. 이렇게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칩셋은 처음으로 8코어 그래픽 프로세서를 적용해서 4K 동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AR 구현까지 매끄럽게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는 AR에 굉장히 주력하는 기기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픽 성능이 향상된 것도 그렇고 뉴럴 엔진의 성능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게 될 고성능 증강현실 앱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도 지금은 여기 보시면 아이패드 프로에 이게 3세대거든요. 카메라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는 2개의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같은 인덕션 디자인이 돼서 네모나게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카메라 2개 들어간 게 아이폰 11 시리즈랑 완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펙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제 와이드 카메라랑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아이폰 11에는 울트라 와이드와 와이드 모두 듀얼 12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죠. 근데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는 10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고 무거운 태블릿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얼마나 활발하게 찍을까 싶기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아이패드 프로에 아이폰 11 프로급으로 카메라를 넣어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비싸져요. 그쵸, 가격만 쓸데없이 더 비싸질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카메라 말고 다른 동그란 게 하나 더 있죠.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 처음 적용된 라이다 스캐너입니다. 이게 뭐냐면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다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파악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라이다 센서로 최대 5m 거리까지 반사된 빛을 이용해서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캐너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AR 앱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인테리어 할 때 증강현실로 가구를 배치해보거나 교육용 앱에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안에 근육 내부를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보다 이 AR을 구현할 때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해지겠죠. 이 측정도 더 정확해지고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증강현실 구현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초반에 이렇게 좀 굴리면서 주변 구조물을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직접 거리를 측정을 하니까 더 즉각적이고 빠른 AR 구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갤럭시만 해도 뎁스 비전 카메라라고 해서 TOF 센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TOF가 비슷한 원리로 비행시간
거리 측정 기술인데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간 라이다 센서는 여태까지 일반 소비자 기기에는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가서 읽어봤더니 무슨 나사에서 막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 아이패드 프로에서 루마 퓨전 같은 앱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바로 오디오도 녹음을 해가지고 나레이션을 그때그때 넣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서의 오디오 레코딩 성능도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사운드의 미세한 디테일을 잡기 위해 5개의 스튜디오 품질 마이크를 탑재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에 들어간 그 레코딩 성능이 되게 좋은데 그거랑 동일하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제는 진짜 그냥 아이패드만으로도 촬영하고 나레이션 넣고 오디오 넣고 해가지고 영상을 편집해도 꽤 괜찮은 퀄리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를 쓰면서 제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사실 스피커거든요. 스피커가 정말 너무 좋아요. 여기 네 방향에서 나는 이 스피커는 정말 풍성하고 가운데서 들으면 사치스러운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가로, 세로 어떤 방향으로 플레이해도 컨텐츠의 소리에 맞게 자동으로 이제 입체 사운드가 조절되는 내방향 스피커도 당연히 신제품에서도 훌륭하고요. 가격은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128기가 모델 기준으로 와이파이 모델이 102만 9천원부터 셀룰러 모델은 122만 9천원부터 그리고 사이즈가 더 큰 이 사이즈 12.9인치 제품은요 똑같이 128기가 기준 와이파이 모델이 122만 9천원부터 셀룰러 모델은 149만 9천원부터입니다. 뭐 가격은 언제 들어도 언제나처럼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번에 나온 4세대를 이 3세대의 아이패드 프로랑 비교하면 사실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좀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은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관심 있으실 만한 스펙 변화 중에 하나가 본래는 1TB 모델에만 아이패드 프로에 6기가 메모리가 몰래 적용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6기가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저는 뭐 AR 같은 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4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의미 있는 변화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공개 당시에 좀 소셜이나 반응을 살펴보니까 업그레이드다. 아이패드 프로는 뭐 카메라 말고는 바뀐 게 없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재밌어 하실 만한 더 센 거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신제품 중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트랙패드가 적용된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입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실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자, 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 키보드 보이시죠? 떠 있어. 그러니까 떠 있어. 이거 봐, 여러분 보이세요? 둥둥 떠 있어. 여러분 이 매직 키보드에 트랙패드가 적용된다는 루머는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4세대 아이패드 프로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뭐 마우스 지원 얘기도 있었고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이 PC급으로 올라간 만큼 이 기기에서 뭐랄까 그냥 컴퓨터를 쓸 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장치를 원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사실 iOS 기기가 터치 기반으로 구동되는 만큼 마우스나 트랙패드가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직 키보드에 트랙패드가 적용되었다는 거는 애플이 아이패드 OS 자체에서 트랙패드에 제스처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데모 영상에서 조금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맥북이나 뭐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마우스 커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이 커서는 이제 뭐 사용할 때만 나타난다고 하던데 작은 원형 디자인인데 이렇게 트랙패드를 이렇게 굴리면 이제 여기저기 당연히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 커서를 어떤 버튼이나 텍스트 위에 올려두느냐, 앱 아이콘 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알맞은 형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커서 형태, 동그라미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지, 어떤 영역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바뀌는 거죠. 확실히 그 넘버스 같은 앱으로 이제 표 작업을 하거나 텍스트 편집이 정밀하게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훨씬 더 원하는 영역을 쉽게 선택하고 커서를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영상을 봤더니 이 조작하는 모습은 되게 맥북스러우면서도 아이패드 화면에서 터치로 이루어지던 그 UI를 그대로 트랙패드로 옮겨온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세 손가락을 이렇게 스와이프 업 하면은 이제 멀티태스킹 화면이 나오고 그 트랙패드에서도 핀치 줌, 뭐 줌 아웃 이런 기능도 가능하더라고요. 얘는 되게 궁금한데 저도 좀 써봐야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패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키보드 설계 자체가 바뀌었어요. 얘는 사실 이 비싼 애가 이 매직 키보드가 사실 각도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1번, 2번. 심지어 2개 각도에 그렇게 큰 차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각도 조절을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 거치 형식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되게 불안해 보이지만 뭐 애플의 자료를 보면은 어떤 자세에서나 사용하기 되게 편하고 안정적으로 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130도 뒤로 높인 각도부터 90도 빠릿하게 세운 각도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각도 조절이 2단계밖에 안 되는 게 굉장히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반가운 변화이긴 합니다. 또 키보드니까 키보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곳에서도 환하게 이제 이 알파벳에서 빛이 밝혀줄 수 있도록 백라이트 키보드가 적용됐고요. 그리고 얘가 원래 누르는 듯 마는 듯한 되게 이상한 키보드잖아요. 뭐 저는 사실 이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는 맥북 키보드처럼 1mm 키트래블에 조용한 타이핑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위식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확실히 여기 이 뎁스가 느껴져요. 이 렌더링 이미지 속에서도. 여태까지 아이패드 프로 스마트 키보드에 약간 누르는 듯 만 듯한 뭔가 이 애매한 키감은 안녕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스마트 키보드에는 왜 이렇게 본품보다 할 얘기가 많은지 자 여기 측면을 보시면요. 접히는 부분에 단자가 보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C요. 네, C입니다. USB-C 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놀란 거죠. 아니, 매직 키보드에 이게 왜 있지? 이 매직 키보드는 여러분 어떻게 전원을 공급받냐면요. 따로 충전을 할 필요 없이 아이패드 프로랑 이렇게 딱 붙이면은 딱 하고 붙이는 순간 스마트 커넥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키보드 자체는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C타입 포트가 왜 들어갈까요? 바로 옆에 측면에 생긴 포트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하면 아이패드 프로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패스스루 충전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궁금해하셔서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키보드가 둥둥 떠 있는 게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여기에 C타입을 넣어서 충전을 하는 거면 아이패드 프로랑 이 키보드 사이에는 무선 충전이 되는 건가?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똥똥똥 3개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커버에도 똥똥똥 보이시죠? 요 3개의 점이 서로 커넥티드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딱 붙으면은 여기를 통해서 결합이 되는 방식인데 이 스마트 커넥터가 아이패드 프로 초창기부터 키보드랑 결합하기 위해 계속해서 유지해온 설계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전원 공급은 물론 서로 간의 데이터 전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보통 시중에 파는 블루투스 키보드는 블루투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딱 하고 붙이면은 물리적인 결합만으로 전원 공급이랑 데이터 전송이랑 페어링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진짜 서드파티 액세서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했어요. 재미있는 건 여태까지의 스마트 커넥터는 얘가 얘한테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여기다 전원을 꽂아서 얘가 아이패드 프로 본체한테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나는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 얘가 전자기랑도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코딱지만한 스마트 커넥터로 아이패드 프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류를 감당할 수 있게 미리 몇 년 전부터 설계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본체에도 C 포트가 있고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대체 나는 왜 키보드를 통해 충전을 해야 하는가? 궁금하시죠, 대표님? 난 사실 필요 없어. 그쵸? 그렇게 빨리 속단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꽂아서 키보드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본체에 있는 C포트는 자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충전하면서 저는 본체 C포트를 통해서 외부 액세서리랑 연결하는 용도로 쓸 수 있죠. 얘 자체가 C포트를 적용한 게 전원만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외부 액세서리랑 호환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우리 저기서 쓰고 있는 모니터랑 연결해도 되고 카메라랑 연결해도 되고 SD를 연결해가지고 외부 저장 장치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거야말로 저는 PC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이패드 프로의 사용성을 엄청 확장해주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맥북도 좋은 거일수록 포트가 되게 여러 개잖아. 이제 여러분 이 혁신 가득한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형 아이패드 프로까지는 새로 나오는 매직 키보드와 호환 가능하다는 사실이고요. 나쁜 소식은 바로 가격입니다. 11인치용 매직 키보드는 무려 38만 9천 원. 그리고 저의 아이패드에 물릴 수 있는 12.9인치용은 44만 9천 원. 이 가격이야말로 혁신인데요. 솔직히 여러분 다른 브랜드 같으면은 최신형 태블릿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 가격에 키보드만 준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 제가 희생해서 먼저 구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케이? 그럼 대표님도 요즘 착해져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별 감흥을 못 느끼고 있어. 네. 근데
아이패드를 사겠다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 이게 합쳐지면?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미심적인 게 다른 제품들은 지금 일단 한국은 아니라도 글로벌 출시가 됐거든요. 아이패드도 맥북 에어도. 근데 이 매직 키보드만 5월 출시라고 나와 있더라고. 진짜 왜 저래. 근데 애플이 뭔가 미심적인 제품들을 늦게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약간 불안함이 있긴 한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애플 펜슬 2세대는 그대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호환이 됩니다. 진짜. 네, 함께 공개된 맥북 에어도 잔잔하게 반응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세대 맥북 에어는 제가 리뷰를 안 했었어요. 언박싱만 하고. 포지셔닝이 너무 애매한 데다가 128기가부터 시작하는 용량 장사가 너무 노골적이라서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노트북을 사면서 이 시대에 128기가로 뭘 하란 말이에요. 태블릿도 아니고. 물론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맥북 에어는 애플의 맥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긴 합니다. 새로운 맥북 에어는 애플답지 않게 선량한 가격 정책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장 공간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최저 256기가부터입니다. 이제야 정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최저 SSD 저장 공간 용량이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렸거든요. 가장 사양이 낮은 모델 기준 132만 원부터인데요. 여기다 교육 할인을 적용하면 최저가가 118만 9천 원부터라서 이게 물론 i3 모델 기준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훨씬 더 합리적이어졌다는 건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심지어 저장 공간은 2배로 늘었는데. 그리고 맥북 에어의 최대 용량 옵션 역시 기존의 2배인 2테라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맥북 에어에도 새로운 16인치 맥북 프로에 처음 적용됐던 매직 키보드가 적용이 됐고요. 가이식 메커니즘으로 1mm 정도의 충분한 키 트래블을 제공하고 방향키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죠. 이와 함께 트랙패드 사이즈도 20%가량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북 에어의 스피커가 좀 아쉬웠는데 신제품에서는 되게 좋아졌다고 해요. 베이스는 2배 두터워졌고 출력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썬더볼트 3 포트가 2개 들어간 데다가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을 지원을 해서 무려 6K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가능해졌어요. 근데 저는 맥북 에어를 쓰시면서 6K 디스플레이랑 연결해서 쓰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리고 최대 쿼드코어 인텔 코어 i7을 선택할 수 있어서 기존 제품 대비 CPU 성능이나 그래픽 성능도 2배 이상 빨라졌고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를 봐도 뭔가 영상을 돌리거나 뭔가 그래픽 작업을 하는 이미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드한 작업이 아니고 프리미어가 아니라 파이널 컷 프로를 쓰신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 신형 맥북 에어에서는 영상 편집도 꽤 가능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맥북 에어는 이제야 굉장히 쓸만한 제품이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까지는 누가 맥북 에어 살까라고 물어보면 돈 좀 더 모아서 맥북 프로를 사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공개된 모델은 이제 좀 더 확실히 자기 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잘 팔릴 것 같아요. 원래도 잘 팔렸지만. 네, 이상 3월 이벤트 대신 소소하게 진행된 애플의 신제품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막 이제 이벤트도 하고 뭔가 제품을 만져볼 기회도 있고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출시되면 자세한 리뷰 준비해 볼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디에디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여기에 내가 증강현실로 보여줄게. 아씨. 안녕. 인서트로 넣을게요. 수고하십시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